네, 조각하는 정서영입니다. 조각 이외에도 드로잉, 사운드 작업, 영상 작업,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 매체를 다루고 또 미술의 여러 영역뿐만이 아니라 예술의 여러 영역을 또 긴 시간 동안 겪어내고 또 지내오면서 조각의 문제를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조각이라는 것, 또 조각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조각이 하나의 형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 포함되고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세상에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고, 조각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문제는 재료도 있고 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문제도 있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들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가만히 있게 된다라는 평범하고 또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활동적인 그리고 유동적인 그 상태를 드러내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저한테는 아주 흥미롭고 문제적인 어떤 그런 매체로서, 그런 하나의 장소로서 조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범한 질문들 중에서 어려운 질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작품이 되냐, 어떻게 그런 형태를 결정하냐,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죠. 당연하기도 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언젠가부터 저는 이제 그 조각의 문제에 그 움직이는 것, 흐르는 것,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 이런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조각과 연계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각이 발생하는 순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조각적인 순간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단단하고 딱딱하고 정해진 어떤 그런 그 시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러나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생각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한 자리에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긴 시간의 관찰이 필요하고 각각의 그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해를 하는 시간이 길게 들고, 그래서 서로 만날 일 없는 문제들이, 그러나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날 조각이라고 하는 장에 모이게 하기까지, 그것들은 다시 조각나야 되고 다시 부서져야 되고 다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들은 이제 제가 사건으로서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제가 찾아내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간을 거치고 기다리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제 앞에 나타났던 현상, 상황, 조건, 사건, 사물, 이것들의 어떤 유래,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세계를 제가 잘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제 조각에서 멈추게 되는 것인데, 그 멈춘다라는 것은 그 과정이 그 사물의 조건이나 그 사건의 그 상황들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조각의 순간, 조각이 발생하는 순간으로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언어와 제 작업을 이제 연계해서 그 관계를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언어는 그 문자 언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언어라는 말을 써요.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상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 언어라고 생각이 들고, 텍스트 드로잉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제목에 드러나기도 하고,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선택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역시 언어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작업에서 등장하는 언어는 사실은 이렇게 개연성 있게 합리적으로 흐르는 언어는 아니에요. 말과 말이 만날 때도 엉뚱한 조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어떤 그 일상적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텍스트로서의 기대할 만한 또 우리가 알 만한 어떤 그 생각이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가 움직여서, 말이 움직여서 그 만들어내는 자율적인 그 독립적인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언어가 어디서 부서지는가, 언어가 어디서 다시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죠. 공기를 두드려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공기를 두드린다는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기를 두드려서 뭐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을 들고 가려면 사실은 스스로 생산해내고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많은 디테일들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소비하고 즐길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더 풍부해지기를 원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말이 어떻게 하면 나의 대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내야 될 디테일들이 있고, 그럼으로써 그 말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제목은 그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기를 두드려서라는 제목은 제 다른 모든 조각을 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같은 세포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시에서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이 호두를 유토로 캐스팅을 해서 부스러뜨린 다음에 그걸 가만히 있는 호두를 동영상으로 찍은 작업을 이제 제일 처음 찍은 건데, 유토로 캐스팅된 호두를 긴 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단지 그 빛의 미세한 변화만이 드러나고, 호두라는 완벽한 어떤 하나의 형태가 포함하고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됐고, 이번 전시는 그 세라믹으로 된 판 위에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텍스트 드로잉이 있어요. 드로잉은 이미 언급했듯이 제가 언어를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고, 그 말 자체가 갖는, 그 말 자체를 들음으로써 등장하는 문제가 사실은 조각의 문제와 좀 같다고 생각하고, 이 텍스트 드로잉을 굳이 세라믹 판 위에다가 한 것은 말을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전형적인 어떤 조각의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큰 몸집의 좌대 위에 올려놓아서 좀 더 조각의 특징을 살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들은 이미 써놓은 지 좀 오래된, 그리고 소개도 된 적이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도 하고, 수년 전 다른 프로젝트에서 다른 뮤지션들과 이제 협업을 했을 때 그 뮤지션들이 거리에서 본 것을 바로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텍스트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분절된,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그런 텍스트들을 제가 기록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 드로잉으로 옮긴 게 있어요. 이제 호두를 실제로 그것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쇼케이스에 넣은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호두 하나하나가 사실은 완벽한 조각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또 여럿이 모이고 깨어지면서 쇼케이스 속에서 그림으로서 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든 작업이 있어요. 제목이 피, 살, 뼈인 작업도 있는데, 이거는 서 있는 어떤 게시판의 형태를 가진 그 나무 조각이지만, 시작은 피, 살, 뼈라는 작은 메모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써놓은 세 단어인데,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그 페이지에 있었어요. 그 단어 3개가. 그 말들을 제 조각의 문제로 생각하게 된 것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진료로서, 재료로서의 피, 살, 뼈로 저한테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 피살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이 어떤 연계된 형태라는 거는 제가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형태가 없는 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알리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이 새겨져 있는 나무 조각을 만들게 된 거죠. 조각은 어떤 형을 갖기 위해서 어찌됐든 어떤 물질을 기반으로 하죠. 조각이 사용하는 어떤 물리적인 재료는 그 물리적인 재료가 갖는 피지컬한 어떤 접촉의 관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작업을 할 때 내가 만든다라는 문제 혹은 나와 대면한다라는 문제와 더불어 또 그 조각을 보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그 거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래, 또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물리적인 재료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조각을 대면하게 하는 그 대면의 시간 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제 조각에 자리하게 돼요. 이 전시에는 아주 오래된 작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전시에 포함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어떤 그 과정,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언제서부터 있었던 건가? 언제서부터 내가 지금 현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나? 뭐 이런 문제가 문득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이 전시에 포함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작업과 작업이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장벽을 마주하지 않기를 바라요. 작품이 어떤 의미를 말해주지 않으면 대개는 이제 장벽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보거나 또 어떤 장면을 보거나 했을 때 누구나 다 순간순간의 목격자이듯 이 작품을 볼 때 이것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보는 그 누구는 작품의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고, 그 작업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의미에 의해서 그 작품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작가 스스로조차도 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품을 만드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감상자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다른 작업을 보고 그랬을 때 저한테 굉장히 풍부한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장벽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문제라서 그건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봤구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왜 기억하게 되는 걸까, 그랬을 때 그 왜 기억하게 되는 걸까의 왜에는 의미라는 말이 아니라 작품과 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작품은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 그 사실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